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176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부진한 행보에 비해서는 깊은 조정은 아니었지만 그간 장을 이끌었던 IT와 자동차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주식 고슬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VSS에서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투신을 앞세운 기관의 매도에 1760선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 결국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투신권들이 즉 그 1790포인트 부근에 위치하니까 투신권들의 어떤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1770포인트를 하회한 채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와 맞물려서 사실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의 하락, 지수 하락을 좀 이끌어가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었는데, 사실은 장 초반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했던 것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선물 옵션 옵션 만기가 좀 겹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좀 약세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포인트 부근에 가니까 결국 이제 펀드 안매 물량을 감당하지 못한 투신권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권의 매도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수급적인 불안감을 좀 가중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IT와 자동차, 철강업종의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도 좀 일침을 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3,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 여전히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의 투자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크게 우리가 좀 흔히 이야기하는 실망감과 기대감의 이제 가운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실망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실망감들이 나타나면은 어느 순간 또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도 좀 흐지부지하게 좀 불안한 어떤 투자 심리를 이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나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건설업종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의 강세가 지수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들에 건설업종이 일제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지수 어떤 하락을 좀 방어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 시장은 크게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짧은 박스권 상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5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사이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즉 특별한 모멘텀과 특별한 악재가 없는 시장이 아무래도 지수 역시 특별한 어떤 변동성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관 쪽에서 투신의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IT와 자동차는 팔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 증권주는 사 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것이 좋을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국내 증시는 연고점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고요. 예. 다른 글로벌 증시는 연저점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글로벌 증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이상이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 이상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멘텀도 결국 시장의 유동성 투입도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관망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실화 가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반등을 했고 중국 증시가 오늘 역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큰 어떤 모멘텀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이제 전 저점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즉, 연중 저점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그나마 이제 반등세를 유지했지만은 중국 증시가 좀 장 후반에는 다시 이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할 정도로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지수는 장기 성장 가능성에, 즉 상승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만은 지금은 급격한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탈피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지금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횡보 가능성이 높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흔들릴 필요 없이 여전히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1750포인트 부근까지 온다 그런다면은 단기 매수 전략, 또는 지수가 이제 1790포인트, 1800포인트 부근까지 간다 그런다면은 단기 매도 포인트로 대응하면서 지금은 짧은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큰 흐름 안에서 지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종별로 대응하는 게 가능한 장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들을 좀 추려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힌트를 넣는다 그런다면 예. 사실은 지난주 주 초반에 하락을 이끌었던 업종들이 IT와 자동차 업종인데 지난주에 주 중반 이후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IT와 자동차 업종이고 오늘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IT와 자동차 업종이 먼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여전히 이제 IT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수가 1800포인트 부근에 가면은 이제 다시 펀드 안매 물량이 나타나는데 이 펀드 안매 물량 역시 여전히 이제 자동차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수가 1750포인트 부근까지 위치한다 그런다면은 단기적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의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현대건설과 인수전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쟁성이 부각되는 글로비스라든가 현대상선, 현대증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종목별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 아니면은 오늘 역시 상승이 나타났던 어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어떤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의 어떤 트레이딩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주식고술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이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정 팀장님, 네.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예.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제일모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모직이라면 2분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거두면서 최근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7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 팀장님과 함께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 팀장님, 네.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밌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코스피 분류를 한다 그런다면 화학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이제 패션 업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분류상으로는 화학업종으로 분류되고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은 이제 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종합적인 전자부품 재료 회사로 발돋움하면서 시장의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요. 일단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954년도에 제일모직 공업회사로 좀 설립이 되면서 1977년도 패션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패션 사업에서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이제 갤럭시라든가
아니면은 로가디스 또는 뭐 빈포를 보유했던 종합 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뭐 메이커만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강한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9년도에 케미칼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요. 첨단 합성 수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수에 케미칼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이제 케미칼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학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학 업종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1994년도에 드디어 이제 열망했던 전자재료 업체로서 사업 진출에 좀 성공을 하고, 2007년도에는 HTG텍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등 이제 사업의 다각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005년도에 어떤 사업 비중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사업 비중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화학업종이 51.2%였고요. 패션이 40.5%, 전자재료업체가 8.3% 정도로 전자재료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만에 2009년도에 어떤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화학업종이 42.9%로 줄어들었고요. 패션업종이 28.7%로 줄어들고 전자재료업종이 28.4%로 급격한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일모직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끄는 부분이 바로 전자재료 부분의 어떤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2005년도 당시에 매출액은 2조 6,300억 원인데 2009년도 작년 매출액이 4조 2,6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4년 만에 지금 뭐 배 이상의 어떤 배 이상의 어떤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요. 2005년도 당시에는 전자재료가 차지하는, 즉 영업이익에서 전자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18.1%에 비한다면 작년도에는 무려 35.9%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에서의 어떤 전자재료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 계열사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은 삼성 계열사에서는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불릴 정도로 그룹 위상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고 이병철 회장께서 유일하게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업이 제일모직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생명의 이수빈 회장과 삼성카드의 최도석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 CEO 출신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그룹 내에서 어떤 요직에 차지했던 부분이 대부분 다 제일모직 출신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사업 비중 자체가 작은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위상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일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늘 시장의 중심에 서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자재료 사업 부문의 2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모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패션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패션과 화학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전기 전자재료의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향후 올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자재료 부분의 사업 구조가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레벨업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올해 이후에 반도체 소재 및 평강 필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소재로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어떤 IT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세계 굴지의 어떤 IT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제일모직이 계속해서 전자재료 부분의 어떤 종합 전자재료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리스크가 적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계열사 물량이 좀 확대된다 그런다면은 경기 침체기에도 삼성전자의 어떤 부품들이 결국 이제 제일모직으로 쏠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반도체의 공정 세대라든가 우리가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고 있는 OLED 사업 부분의 진출이 결국 이제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 역시 결국 이제 제일모직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부각, 즉 2005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 증가세가 나타났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결국 이제 전자재료 사업 부분에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도 호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화학 사업 부분에서는 꾸준한 이익이 창출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TV 및 휴대폰의 주요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소니를 포함한 어떤 글로벌 전자제품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여기 안정적인
이익의 성장을 기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패션 사업부들이 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까지만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도부터는 계속해서 내수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이어졌던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소비가 부진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의 감소는 결국 이제 수익률 감소를 이어나고 있는데 매출액의 감소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할인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저가 판매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수익성이 영업이익이 약 4% 가량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결국 이제 경기 회복, 즉 내수 회복 속도가 나타나면서 부진했던 패션 사업부의 어떤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삼박자가 두루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해냈던 하악 부분은 지속해서 꾸준한 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진했던 패션 사업부의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전자부품 재료 역시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 이제 제일모직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모직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일모직에 대해서 그간의 강한 수익률 상승 그리고 하반기 경기 둔화가 맞물려서 주가의 추가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보면은 전자 부품 재료를 영위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IT 업종 같은 경우에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예측이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결국 IT 업종의 부진은 결국 이제 앞에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는 것인데 이제 부품업체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경기는 추가적으로 더블립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안 좋게 나타나는 지표는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치에서 안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치 자체가 제가 보는 지표가 안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표의 어떤 부진이 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표가 작년에 좋았던 것만큼 시장도 작년에 좋았고요. 올해 지표가 좀 부진한 만큼 시장도 좀 부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또 지표가 한꺼번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경기가 더블디브를 간다는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제일모직을 말씀해 드리면서 제일모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그런다면은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백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설령 삼성전자의 판매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더라도 제일모직에 대한 비중만 늘어난다 그런다면은 결국 매출액의 어떤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내세운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떤 제일모직에 대한 어떤 매출액 성장성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보태서 말씀해드리면은 결국 이제 미래지향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역시 결국 이제 LCD판을 재활용, 즉 감가상각이 끝난 LCD판을 재활용해서 쓴다라고 그런다면은 결국 이것이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결국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일모직의 어떤 매출액 증가라든가 경기 침체 그리고 수익성 악화는 너무 과도한 우려가 우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아니면 수익 내기가 또 힘듭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 주가 수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결국 가는 놈이 간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약 6만 원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단기 이제 1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주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다시 횡보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게 계단식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 단계 올랐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단계 올라가면 잠시 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85,000원에서 95,000원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박스권 전략이 좀 유효했던 장세였는데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이르면 계속해서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무게중심을 좀 둘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지난 금요일 급등과 오늘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소 이제 높은 가격에 따라잡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10만원대라 그런다면은, 즉 10만원대라 그런다면은 충분히 주가의 어떤 뭐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고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 호실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결국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선이라 불리는 95,000원에서 7,000원대를 강하게 상향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만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고 기술적 움직임 좋고 수급 좋다는 세 박자가 좀 맞춰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원대를 매수 단가로 설정하시도록 하고요. 목표 단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목표 단가는 짧게 11만원 정도로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9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정은성 팀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4가지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LG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 주가의 탄력이 좀 둔화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0만 원이었고요. 네. 오늘장 10만 2천 원선, 1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오늘 시장이 워낙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중심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9% 하락이 나타나면서 예. 매수 단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고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잠시 흔들릴 뿐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초에 주가가 결국 이제 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좀 하락폭이 컸거든요. 연초에 주가가 13만원대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10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LG전자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기에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물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집 팔아서 사십시오, 목숨 걸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비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상태라 한다면 계속해서 조금 살 가망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펀드 환매 물량이 나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펀드멘탈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수급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아무래도 3분기 지금 이 실적이 바닥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결국 이제 주가는 먼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관 쪽에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요. LG전자죠. LG전자 10만 원 선 전후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증권 갖고 계신데요. 보유하신 기간이 27거래일, 수익률이 한 3% 넘어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종목별 움직임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일단 7월 중순 이후에 우리 시장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상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증권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증권주의 움직임에 발 맞춰가지고 강세가 좀 나타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SK증권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400원대를 저항선으로 나타내면서 상승 탄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간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뿐 제가 볼 때 중장기 측면에서 시장이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된 점을 본다 그런다면 일단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 이후에 기술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7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지만은 연초 대비 비교한다 그런다면 여전히 주가는 코스피 지수 대비 좀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강세 배경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주는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다면 반드시 동반 상승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수익률이 좋지 않고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뭐 보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1800을 넘어갈 거라고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증권업종 역시 계속 들고 가시겠죠. 2220원 선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전에 목표가는 2500원 정도 제시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페노션 볼까요? 비중은 한 15% 정도 갖고 계시고요. 수익은 한 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STX 페노션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그 한진해운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BDI 지수가 연일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13,000원대 부근까지 갔었는데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악재가 나타났던 이유가 대한해운이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3분기 때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지난 목요일 날 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참 재밌는 게, 하루 만에 말이 바뀐다는 게 참 사실은 재밌거든요. 예. 사실은 그 전날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대한해운은 어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흑자 전환됐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물량을 좀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졌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부터는 기관 투자자들 일시적인 매도가 나타났고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정 이후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말 그대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물동량이 1분기부터 계속해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계절적 성수기들이 나타나면서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은. 따라서 BDI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BDI 지수와 가장 연관이 높은 STX 페노션 역시 주가는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대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STX 페노션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심팩인데요. 심팩을 매수하신 지 한 10일 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수익은 8%를 넘어가고 있고요. 심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5,000원 정도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일단 전혀 변함이 없는 예. 그런 상태인데요. 심팩은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지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지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날 하락폭만 본다면은 약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어냈었는데 근데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매출액은 좋게 나타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급감을 했었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급감을 했다는 것은 결국 매출액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이 급감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매출액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변동폭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순이익이 급감했다는 것은 결국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일시적인 비용 확대가 나타나면 비용의 어떤 지출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하락했던 부분을 이제 기회로 잡고 제가 매수를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점 매수에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공작 기계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좀 기대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호황을 만다 그런다면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역시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작 업황에 대한 어떤 공작 기계에 대한 업황 유효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회복도가 이제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공작 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실적이 바닥권이다. 물론 지난 4월 말 이후에 주가가 3,000원대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향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은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저평가 메리트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가 급격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그리고 손절보다는 보유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 정도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0만 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을 하셨었죠. 수익은 2%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증권입니다. 수익은 3% 이상 나고 있고요.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900원 말씀하셨었죠. 자, STX 페노션 보겠습니다. 비중은 한 15% 정도 들고 계시고요. 수익은 8% 넘어가고 있습니다. 7월 이후 BDI 지수가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가 점쳐진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목표가 14,000원 유지하시겠다 하셨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심팩인데요. 8.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3,25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정 팀장님이 보유하신 종목들의 이후 흐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먼저 샵 5588번으로 전화 연결하고 싶다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한국전력요. 한국전력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34,000원 30%요. 34,0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세요. 네.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월 13일 날 8월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예, 중순쯤 매수를 하셨네요. 네, 일단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조금, 네. 예, 조금이요.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전력 전기료 자체가 조금 요번에 인상이 되었는데 예.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으로 조금 좋아질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 예. 지금 기간은 조금 파는 추세고 외인은 조금 사는 추세인데 이대로 쭉 갔을 때 지금 거의 박스권 흐름인 것 같은데 예. 박스권을 이제 하반기쯤에는 돌파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거 좀 보고 싶네요. 하반기쯤 되면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 보니까 조금은 중기적인 시각으로 들고 가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지금 이번에 산 게 그냥 1차적으로 조금 매수를 한 거고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늘려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도 비중이 그렇게 적지는 않으신데 일단은 추가적인 이게 예. 종목당에 제가 비중을 넣은 거라서 전체 포트에는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공부도 꽤 많이 하셨고 수급적인 내용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 팀장님께서는 이 한국전력 하반기 실적 모멘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정 팀장님. 네. 한국전력 봐주세요. 네, 한국전력 실적이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지금 바닥이 맞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초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이유 같은 경우를 다 든다 그런다면은 잡주에나 해당되는 거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적자 경영이 지속 재무로 인해 가지고 연초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민심을 좀 살피기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좀 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지방선거 이후 재보선 선거 이후에 이제 3.5%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3.5%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이 됐고 향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재밌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 그런다면 사실 우리에게 좋을 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호재로 좀 자고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자 경영이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연초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적자 경영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전기료 인상을 했고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환율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비하면은 뭐 급격한 어떤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가 어떤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서 이제 판매 단가 인상, 결국 이제 수익성 호조를 조금 좀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좀 강해지는데 재밌는 것은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전력이거든요. 한국전력이 원전 수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전력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더라도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수주감도 좀 붉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본다 그런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약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기간은 좀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라는 것은 파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사는 주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를 한다 그런다면 결국 우리 시장의 수급 주체이고요. 그리고 안목 자체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다면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에 그리고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34,000원이라 그런다면은 절대 높은 단가가 아니고 참 정말 주식 투자를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가 자체가 정말 이제 매수를 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 앞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단기 박스권입니다. 제가 볼 땐 3만원에서 34,000원 정도의 어떤 단기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34,000원이 넘어간다 그런다면 뭐 37,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만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해야지만 2차적인 목표가도 가능하고요. 3만원 이탈된다 그런다면 박스권 하향 돌파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심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하실 때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 그런다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편입 차원에서 경기 방어주를 포함시키는데 경기 방어주는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데 방어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중을 되도록이면 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비중만 유지하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때 전화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17님께서 하이닉스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27,400원에 20% 갖고 계신데요.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21,400원에서 종가가 나왔으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크신데요. 제가 좀 전에 정 팀장님께 하이닉스는 우량주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를 본다 그런다면 사실 우량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우량주라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량주 치고는 당일 등락폭이 너무 이제 좀 크게 나타난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2007년도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결국 이제 작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우량주 자체도 뭐 하루에 5%는 그냥 움직이는 시장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과연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량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이후에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하이닉스 또는 뭐 LED 관련주들의 어떤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한판 싸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실적은 좋게 나타났지만은 여기가 정점이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안 좋았습니다. 일단 물론 뭐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주가가 제법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어떤 그 약세는 이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27,400원이면은 거의 뭐 연거점 수준의 어떤 27,400원인데 매수 단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도 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일단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2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말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7월 달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과도한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뭐 반도체 시장을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냥 석권을 해버렸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경기 침체 때 효율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경기가 회복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날 정도로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어떤 뭐 낙폭은 좀 과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가 상승의 진실 중에 진실은 결국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이제 올해 하이닉스의 예상 실적이 약 3조, 당기순이익이 약 3조 5천억 정도로 설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시가총액하고 비교한다 그런다면, 포가 4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말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하이닉스가 포가 4배가 안 된다 그런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즉, 저평가 상태의 주식은 반드시 오릅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좀 높다는 게 부담스럽지만은, 뚝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인데 혹시 뭐 물타기에서 단가를 좀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하이닉스 봤고요.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문의하신 분은 4167님이시고요. 11,400원에 40%를 갖고 계십니다. 2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왜 안 움직일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스도 함께 봐주세요. 네, SK네트워크스는 뭐 최근에 어떤 실적 증가세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 이제 패션 업체인 한섬을 인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한섬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패션 사업의 어떤 사업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딱 기술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11,500원에서 단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만원대에서 주가가 11,500원대 짧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박스권을 조금 확대한다 그런다면 12,000원대에서 11,500원대의 어떤, 만원에서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하고 있는데, 11,500원대까지 주가가 가니까 결국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박스권 장세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원대까지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단기 매수, 또는 12,000원대, 11,500원을 넘어간다 그런다면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대로 손절가를 나타난다 그런다면 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을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400원이라는 부담스러운 목표가도 결국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지금은 뭐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단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중입니다. 비중이 40%라서 절대 작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1,400원, 즉 매수 단가 이후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12,000원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SK네트워크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순 해결사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정은성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막 현대상선을 전화 종목 상담 원합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내일 대박클럽 시간에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투자 심리의 대가 알렉산더 엘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트레이더의 착각은 돈이 많으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잃는 속도만 빠를 뿐이다 라는 말인데요.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소액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